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reopening stocks라 그러죠. 네네. 경기 재개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많이 나타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석 내려주세요. 네, 모처럼 이틀 연속 이렇게 주가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S&P 500과 다우지수가 4주 연속 올랐고요. 올랐었죠. 나스닥도 3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차익 및 경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압박이 많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굳이 올라간 것은 헬스케어라든가요, 유틸리티, 소재 이런 쪽 정도 많이 좀 올랐고요. 대부분이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요. 뉴스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상당히 지금 완화되고 상당히 지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인도 같은 뉴스 보시면 아주 끔찍한 거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 일부 유럽, 이런 쪽에 다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알게 모르게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회복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보면 어제 하루만 들어 19일자 보면 전 세계에서 70만 4천 명이 새로 확진이 됐고요. 돌아가신 분이 거의 9,5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2주 평균으로 보면 21%와 14%가 각각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별로 아주 온도차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격차에 대한 문제, 사회적 압박이 글로벌 국제 관계의 긴장 관계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걱정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왔지만 경제활동 재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항공주나 이런 여행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마침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 나왔고요. 5분기 연속 적자 나면서 결국 오늘 8% 이상 급락을 했고요. 카니발을 비롯한 크루즈 회사들도 대부분 주가 오늘 재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잉은 약간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CFO나 몇 명이 더 회사 그만둔 반면에 지금 현재 CEO는 물론 737 맥스 이후된 분인데 이분은 또 소위 장기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결국은 순현금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 아직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당장 쉽지 않다는 것이 나오면서 배당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 또 나이키가 오늘 또 주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시작부터 보여줬습니다. 시티에서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160에서 140달러로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긴장 관계, 중국 인권 문제에서 지금 중국에서 불매 운동 이런 거 많이 보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 오늘 좀 크게 내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조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적을 전한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기업으로는 프록터앤갬블, 넷플릭스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개장 전에 나온 것이 있고 잠시 전에 나오는 넷플릭스가 있는데요. 개장 전에 나온 것부터 확인드리면요. 네. P&G나 존슨앤존슨은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같은 날에도 주가 좀 올랐고요. 특히 존슨앤존슨은 생각보다 많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 오늘 제법 크게 올라갔습니다. 트래블러스는 그 금융 회사인데요. 기대 이상 실적에 배당도 늘렸고요. 거기다가 자사주 50억 달러의 추가 매수를 얘기하면서 오늘 주가 또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당 이익은 생각보다 좋았지만 매출은 딱 그 정도에서 약간 모자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 자체의 가이던스는 상향했지만 오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올해 워낙 괜찮았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이 정도 갖고 만족이 안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뭐래도 넷플릭스였는데 넷플릭스 오늘 아주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다가 가이던스도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실적 자체, 주가,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요. 주당 이익은 여하튼 2.97에서 3.75달러 엄청 좋게 나왔고 매출도 71.3억에서 71.65억이 나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구독자가 증가하는 모습이죠.
아시다시피 작년 1년에는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새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800만 명이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같은 기간에. 그렇지만 올해 1분기에는 600에서 620만 명이 가이던스이자 평가였는데 그것이 이제 한 40% 이상 적게 나왔죠. 398만 밖에 안 나면서 충격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2분기 전망이 더 중요한데요. 2분기 가이던스를 100만 명을 얘기했습니다. 100만 명은 지금 넷플릭스가 생긴 이래 최저 수준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거의 10%, 12%까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난번에 한번 고민을 한다,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는 쉽지 않지만 하반기에는 흔히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히트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신 분이 더 위쳐라는 것이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의 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드라마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를 쳤다는 드라마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새로 나오는 게 있고요. 겔 가토이라고 여러분들 원더우먼 시리즈로 아는 분이 있을 때 이분이 나오는 새로운 레드 노티스 아주 상당히 히트 기대하는 영화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뚜껑은 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주당이익이랑 매출 자체는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네. 다만 이 종목을 볼 때에는 우리가 구독자 증가세에 더욱더 네네. 주목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CNBC에서는 dramatic slowdown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제목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구독자 증가세가 감소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젯밤에는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저도 애플을 상당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조금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뉴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발표했는데 이거는 그 속도에 빠른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좀 대학생이나 전문가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느낌이 별로 잘 안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면. 근데 느낌이 오는 건 이제 아이맥이죠. 아이맥이 이제 컬러풀한 지금까지 대부분 흰색이나 회색 바탕이었잖아요. 은색 실버 그렇죠. 톤이었는데 수많은 색이 여기 입혀졌습니다. 노란색부터 해서 색깔은 7, 8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꿀까? 뭐 해볼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맥이 이번에 컬러풀 아이맥이 이번에 좀 큰 관심이 되겠고요. 애플 TV의 신형 리모트콘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으로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하여튼 리모컨이 바꿨다는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마 이런 제품을 여태까지 꿈꾸던 분은 워낙 많을 것 같습니다. 집에 수많은 것들이 어디 있어서 못 찾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애플 태그를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는 얘기했는데 드디어 애플 태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건 어딘지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그를 물건에 그런 붙여놓으면은 거죠. 어딘지 알 수가 있는 예, 건가요? 위치를 검색하는 거죠. 예. 좋네요. 집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리모트 컨트롤 어디나 찾는 걸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용도가 되겠고요. 멀리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짐을 찾는데 비슷비슷한 짐을 찾는데 그걸 자기가 찾을 수 있다거나 그런 기능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어떤 팬심을 자극하는 그 정도란 평가를 갖겠고요. 네. 주가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컬러풀하게 나온 아이맥이 아이맥이요? 네. 조금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신제품을 다양하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 함께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JP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마르코 네. 콜라노빅 네. 이분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마르코 콜라노빅 하면 이제 저희가 워낙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능력 있고 일단 인기를 받고 인기가 뭐겠습니까? 잘 맞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에 대해서. 이분이 마르코 콜라노빅이 있는데 이분에 관해서는 항상 별칭이 붙여 다닙니다. 그래서 별칭을 보면 뭐 반인 반신 이런 말을 쓰죠. 왜 그런 건가요? 엄청나게 능력 있고 시장을 대해서 네. 잘 안다는 얘기하는 거고 하프맨, 하프갓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The man who moves the market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좋다는 사람이죠. 특히 이런 분들은 항상 전통적으로 보면 작년에 3월에 엄청나게 시장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곧 회복된다를 얘기했다거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IT 같은 걸 얘기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뭐 대충 저희도 소개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가 맞아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한 2, 3주째 에너지도 떨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가 떨어지고 이런 거 있죠. 반대적으로 IT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조정보였던 경기 민감주나 그리고 금리 하락 같은 거는 일시적이었고 다시 이제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다시 한번 가치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주, 금융주, 산업재, 리오프닝 스탁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행도 가야 되니까 오늘 떨어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멀지 않게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이자 이분의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테일 주식에 대한 JP 모건의 의견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봐도 될까요? 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투자 전략가가 얘기했으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어떤 산업별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리테일 업종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지금 시장에 대한 뭐랄까 시장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미국의 미국인들이요 평균적으로 주간 단위 드라이브 하는 거리입니다. 운전해서 하는 거리가 되겠고요. 기준은 언제냐면 2019년에 평균적인 같은 주 대비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는 것인데요. 시작 보실 때 보면 202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의 봅니다. 그래서 W라고 위크거든요. 위크 이번 때가 13주 차가 됐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요. 네. 13주, 14주 차인데 이게 보시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지난주에 보면 2019년 대비 들어도 드라이빙 거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뭐라도 사고 뭐라도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근거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워낙 통계가 많은데 이런 통계도 흥미롭기 때문에 보여드리겠고요. 그런 것은 결국은 날씨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고 여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수영복도 뭐 800%가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이 지금 미국의 평균 350만 명이 매일 맞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업체의 비중 확대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탑픽을 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트코, 타겟, 그리고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거 리테일 점포인데입니다. 얼타뷰티,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샵이거든요. 오토존 이렇게 5개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인 평균 드라이빙 거리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 가치주들이나 경기 민감주로의 로테이션이 재개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미국 증시 판단 내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